안녕하세요. 에스테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내성 기전 세 번째 기전인데요. 세포막 변경과 파괴를 이용한 항생제의 그런 기전과 어떤 항생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균의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암 밖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온과 영양분의 이동을 조절하는 그런 필수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은 세포는 삼투압 조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합성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세포막을 이제 직접 표적으로 하는 그런 항생제는 많지 않지만, 임상적으로는 이제 다제 내성균 치료의 어떤 마지막 카드로 중요합니다. 네. 그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먼저 독성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이제 폴리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독성이 있고, 또 이제 신독성이랑 신경 독성 발생률이 되게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넵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근육 독성, 마이오패티, 그리고 드물게는 그 횡문근 융해증,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생제들을 먼저 쓰고, 그리고 정말 대체제가 없을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적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제 폴리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의 적용이 그람 음성균 전용이고, 그리고 넵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균 전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균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광범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 상황에서만 투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성균 치료를 위해 좀 아껴둬요. 왜냐면 이제 세포벽 억제제나 그 백탈락탐 계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백탈락탐 계열이나 뭐 반코마이신 이런 세포벽 억제제나 아니면 뭐 단백질 합성 억제제, 마크로라이드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2차 이런 1차, 2차 항생제들이 듣지 않았을 때, 이제 다제 내성 혹은 광범위 내성 세균 감염에서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무기로 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주 쓰면 내성도 빨리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빠른 살균력이 있어요. 세포막은 이제 세균 생존의 필수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막이 파괴되면은 세균은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작용 때문에 다른 모든 옵션이 없을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최종 무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파괴하는 이런 항생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이 항생제는 독성이 크고, 그리고 표적이 좁고, 그리고 내성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라스트 리조트, 이게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는 알아듣고 한번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폴리믹신과 그리고 답토마이신입니다. 네, 폴리믹신과 답토마이신. 네, 먼저 폴리믹신부터 보자면, 이제 이 폴리믹신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의 그 리포폴리사카라이드랑 강하게 결합을 해요. 이 그람 음성균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랑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또 인지질과도 결합을 해요. 네, 인지질과 결합하면서 이 세포막의 그런 투과성을 높여서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용물이 막 유출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세포막이 붕괴돼가지고 세균이 죽게 됩니다. 세균이 죽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조금 헷갈리실까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인지질이 어디냐면 그 외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라고 하면 셀 멤브레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셀 멤브레인은 뭐 그람 음성균이나 그람 양성균이나 다 있죠. 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포막의 기능이 물질의 투과 조절도 하고, 뭐 전자적 전달계도 있어서 뭐 ATP도 생성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수송과 효소 반응 이런 거에도 쓰임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외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음성균에만, 그 그람 음성균에만 존재해요. 네, 그람 음성균에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추가적인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깥층과 안쪽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터 멤브레인이 바깥층에는 이제 LPS가 있고, 네,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있고, 안쪽 층에 바로 이제 인지질이 있습니다. 포스폴리피드죠. 네. 그리고 이제 포린 단백질이 또 따로 있고, 네.
작은 분자가 통과하는 그런 프린 단백질이 있고, 그래서 이 외막이 항생제랑 독성 물질로부터 세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그거나 아니면 독성 물질로부터 세균을 보호를 하고, 이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LPS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람 음성균에 이 외막이 있다. 아우터 멤브레인. 네, 이거를 그냥 상식으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폴리믹신이 이 LPS랑 강하게 결합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LPS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바깥층에 있다. 그 외막 중에서도 바깥층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외막 중에서도 안쪽 층에 있는 인지질과도 결합을 해서 세포막의 그런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을 높여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내용물도 유출되고 결국에는 세포막이 붕괴돼서 세균이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주로 그람 음성균에 쓰이고요. 이 폴리믹신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도모나스, 아니면 아시네토박터, 아니면 클랩시엘라, 이런 그람 음성균에 쓰인다. 그리고 이제 다제 내성균에 대해서 최우수단으로 사용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프로톡시시티, 신독성이랑 그리고 뉴로톡시시티, 신경독성이 되게 흔한 부작용이 되겠어요. 네, 신독성, 신경독성, 이게 부작용이 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답토마이신을 한번 알아볼게요. 답토마이신이 뭐냐면 칼슘에 의존적으로 세포막에 삽입돼서, 칼슘 의존적인, 그래서 세포막에 삽입돼서 구멍을 형성을 하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세포막에 이 탈분극, 네,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ATP 합성이 차단돼서 세균이 빠르게 그 사멸을 하게 됩니다. ATP 합성이 차단된다. 그래서 세균이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폴리믹신 같은 경우에는 그람 네거티브 전용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답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균 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MRSA나 VRE 등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혈류 감염과 피부 연조직 감염에 사용이 되고요. 근데 폐렴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폐렴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폐의 계면활성제라고 이제 술펙탄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을 비활성화를 해서 폐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도 부작용이 있는데 근육 독성이 있어요. 근육 독성. 네, 마이오패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지표로 알 수 있죠? 네, CK가 상승됐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파괴를 하면 세균이 이제 더 이상 이온 농도 에너지 대사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투압의 불균형이 생겨서 세포 내용물이 이제 새어나가게 되고, 그 ATP 합성이 중단이 되어서 이제 세포가 빠르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믹신이나 답토마이신 같은 약물들은 대부분 이제 살균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폴리믹신 같은 경우에는 다진내성 그럼 음성균 치료의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네, 그걸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답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성 내성균 MRSA나 여기 써놔야겠네요. VRE? 네. 이거의 치료의 주요 무기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포벽 합성 억제제나 단백질 합성 억제제가 듣지 않는 상황에서 세포막을 직접 파괴하는 이런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first treatment가 아니고 일단 세포벽 합성 억제제나 단백질 합성 억제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런 것들이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는 되게 독성도 강하고 강력하다. 세포막을 직접 파괴하는 약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균의 생존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믹신은 그런 음성의 외막에 결합을 해서 막을 찢어버리고, 이제 이 답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성의 세포막에 구멍을 내서 탈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모두가 세균의 세포막을 직접 파괴해서 빠른 살균 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생제 내성기 전 세 번째 세포막의 그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 두 가지 약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항생제 내성기 전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